한국이 항공엔진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2시 47분 긴급 소집. 스웨덴은 침묵했고 유럽과 중동에서는 문의 전문이 쏟아졌습니다. 13년간 1531억. 불모지에서 심장부를 통째로 국산화한 나라. 미국은 부품 통제, 가격, 공급망 카드를 전부 꺼냈지만 단 한 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2시 47분 침대 머리맡에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29년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해온 세월이요. 그 29년 동안 이 전화가 이 시간에 울린 건 딱 3번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걸프에서 전쟁이 터진 밤이었고, 한 번은 우리 대사관이 불탄 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토머스, 백악관 상황실로. 지금 당장. 미사일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테러입니까? 돌아온 대답이 제 잠을 단숨에 찢어 놓았습니다. 엔진입니다. 한국이 항공엔진 실물을 꺼냈습니다. 저는 잠깐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쳐다봤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거든요. 백악관이 새벽에 비상소집을 거는 이유가 고작 엔진이라니요. 하지만 보좌관의 다음 한마디에 제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코어까지 국산이랍니다. 심장부를 통째로요. 한국이 서울에서 실물을 공개한 직후였습니다. 무대의 막이 내려간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는 거꾸로 불이 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발표 직후 정보 라인이 발칵 뒤집혔고 곧바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그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상황실 문이 열린 다음부터, 그리고 그 뒤 열이틀 동안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29년을 바쳐 지켜온 왕국이 무너지는 걸 저는 맨 앞줄에 앉아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토머스. 미국 국무부에서 29년간 방산 수출 통제를 담당해 온 심의관입니다. 직함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단순해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무기가 국경을 넘으려면 그게 어느 나라 물건이든 반드시 제 책상을 거쳐야 합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스터 노. 안 된다고 말하는 남자.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웠어요. 제 서명 하나에 각국 대사들이 뛰어왔고 제 도장 하나에 수조 원짜리 계약이 증발했으니까요. 저는 그 힘을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저울이라고 믿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셔츠 단추를 채우면서 저는 습관처럼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결제 인장이 들어 있습니다. 29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는 도장이죠.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게 늘 제 심장박동을 가라앉혀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도장을 쥐었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계속 서늘했어요. 마치 그 쇳덩이가 제 손 안에서 처음으로 힘을 잃은 것처럼요. 차를 몰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포토맥 강변을 따라 달리는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백미러 속에 제 눈을 힐끗 봤는데 그 눈이 낯설었습니다. 확신으로 가득하던 남자의 눈에 처음 보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엔진을 만들었다. 그것도 코어까지.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항공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만드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몇 나라가 겨우 문턱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건 머리가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실패한 시제품이 창고 하나를 가득 채워야 겨우 입장권 한 장을 받는 세계입니다. 돈으로도 못 사고 시간을 건너뛸 수도 없는 문이죠. 그리고 한국은요. 적어도 제 서류함 속의 한국은 그 세계의 손님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요. 신호 대기에 걸렸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서의 젊은 참모였습니다. 심의관님, 브리핑 자료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모형이라기엔 너무 진짜 같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같은 모형이야 세상에 널렸으니까요. 9달 전에도 그랬습니다. 서울의 방산 전시회에 한국이 엔진 모형을 세워놨을 때
현지 주재관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에 딱 한 줄을 달았죠. 예쁘네요. 다음. 백악관 정문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저는 속으로 결론까지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1시간이면 끝난다. 겁먹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언론 대응 문구나 하나 만들어주고 해 뜨기 전에 집에 돌아가 다시 눕는다. 여러분, 그 예상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왕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 그날 밤 무엇이 무너졌는지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사무실 서랍에는 도장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승인, 하나는 거부. 승인 도장은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쓸 일이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거부 도장은 손잡이에 칠이 다 벗겨졌습니다. 29년 동안 제가 그 도장을 서류에 내리찍은 횟수, 정확히 231번입니다. 한 번 찍힐 때마다 어느 나라의 하늘 하나가 닫혔습니다. 그 231건의 기록을 모아둔 낡은 서류철이 제 캐비닛 맨 위칸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왕국의 연대기라고 불렀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이 힘의 이름이 궁금하실 겁니다. ITAR,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규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유치할 만큼 단순해요. 미국산 부품이 단 하나라도 들어간 무기는 그 무기를 누구에게 팔지 미국이 정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최고급 식당을 차렸습니다. 주방장도 여러분, 요리법도 여러분, 간판에 걸린 이름도 여러분 것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가스 밸브가 저희 집 부엌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분이 상해서 밸브를 잠그면 그 주방의 불은 그날로 꺼집니다. 손님 100명이 줄을 서 있어도요. 엔진이 바로 그 가스 밸브입니다. 전투기라는 식당에서 가장 비싼 요리의 불길은 결국 남의 집 밸브에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비행기를 날게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낯이 뜨거워지는 말이지만 그때 우리는 그 말을 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제 사무실 소파에는 각국의 무관들이 앉았다 갔습니다. 어떤 이는 두툼한 서류를 내밀었고 어떤 이는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자국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같은 문장으로 배웅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 문장이 어떤 나라에는 칼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문장을 아꼈습니다. 짧고 완벽하고 반박이 불가능했으니까요. 한국 서류도 제 책상을 자주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 KF-21. 그 날렵한 기체의 심장이 뭔지 아십니까? GE의 F414 엔진입니다. 미국산이요. 그 엔진의 수출 서류마다 제 승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 수십 년을 갈아 넣어 만든 전투기의 심장박동을 사실은 제 오른손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는 한국을 어떻게 봤느냐?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한국은 조립의 나라다. 설계도는 우리가 그리고 그들은 손끝이 야무진 조수다. 자동차, 배, 반도체 인정합니다. 잘 만들죠. 하지만 그건 남이 열어놓은 길 위를 빨리 달리는 재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처음 내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둘째, 한국은 소재의 불모지다. 엔진의 승부는 쇠물에서 갈립니다. 섭씨 1500도가 넘는 불길 속에서 1분에 수만 번을 돌아도 녹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금속. 그런 합금을 뽑아내려면 용광로 앞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그 세월이 없다. 심지어 한국 정부 스스로도 자기네 소재, 산업여건을 불모지라고 부른다는 보고서를 저는 형광펜까지 쳐가며 읽었습니다. 그 형광펜 자국이 제 확신의 색깔이었죠. 셋째, 엔진 클럽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클럽은 회원끼리도 노하우를 숨기는 곳입니다. 후발주자요. 지난 수십 년간 그 문을 두드린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서류로 전부 지켜봤습니다. 예산이 끊겨 주저앉거나 시제품 폭발과 함께 무릎이 꺾이거나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3가지가 제 상식이었습니다. 아니, 저 혼자만의 상식이 아니라 워싱턴 전체의 상식이었죠. 그러니 한국이 국제학회에서 독자 엔진 개발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돌았을 때 우리 부서 회의실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귀엽네요.
젊은 직원 하나가 그렇게 말했고 회의실 전체가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웃었습니다. 아니, 제일 크게 웃은 사람이 저였을 겁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도 모르고요. 그 웃음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오만했던 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그날 새벽 백악관에서 왜 다들 사색이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두툼한 서류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자는 이랬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콜롬비아 수출건, 재수출 승인 요청.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스웨덴 사부가 만든 그리펜 전투기 24대를 콜롬비아가 사겠다는 겁니다. 계약 규모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콜롬비아 공군의 미래가 통째로 걸린 초대형 거래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웨덴 비행기를 콜롬비아가 사는데 왜 그 서류가 스톡홀름도 보고타도 아닌 워싱턴, 그것도 제 책상에 올라왔을까요? 그리펜의 심장이 미국산이었기 때문입니다. GE의 F414 엔진. 스웨덴이 만든 비행기지만 심장에는 우리 지문이 찍혀 있으니 제3국에 되팔려면 우리 도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참모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스웨덴 측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거부권은 오랫동안 유리 진열장 속의 권총 같은 것이었어요.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지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적은 손에 꼽았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스웨덴 측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토머스, 승인이 언제쯤 나올까요? 콜롬비아가 서명식 날짜를 잡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마른 입으로 대답했습니다. 서명식은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화기 저편이 3초쯤 조용했습니다. 농담이시죠? 거부합니다. 이 건은 토머스, 24대입니다. 40억 달러예요. 우리 공장 하나가 통째로 걸린 계약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규정집의 문구를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는 걸 세계에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고 제가 판단했으니까. 그날 오후 저는 231번째 거부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를 묻히고 서류 위에 내리찍는 순간에 그 둔탁한 소리. 쿵.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벚꽃이 날리고 있었고 부서 어디선가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밸브 잠근 날. 후폭풍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콜롬비아 국방부는 격앙된 성명을 냈고 스웨덴 언론은 미국이 친구의 등 뒤에서 문을 잠갔다고 썼습니다. 사부의 주가가 출렁였고 스톡홀름의 외교 라인은 몇 줄을 뛰어다녔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흡족했어요. 봐라. 스웨덴 같은 기술 강국도 심장이 남의 것이면 이렇게 무릎이 꺾인다. 이게 질서다. 이게 우리가 만든 세계다. 며칠 뒤 정보 요약본에 콜롬비아 신문 일면이 실렸습니다. 텅 빈 활주로에 서 있는 늙은 조종사의 사진이었습니다. 평생 기다려 온 새 전투기가 끝내 오지 않게 됐다는 기사였죠. 저는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 노인의 눈빛이 제 가슴에 박히게 될 줄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왕국의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몇 주 뒤부터 이상한 보고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펜을 검토하던 나라들이 갑자기 계약을 미룬다. 유럽의 어느 나라는 차기 전투기 도입 조건에 낯선 항목을 추가했다. 엔진 공급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중동의 한 나라는 아예 대놓고 물었답니다. 미국 부품이 안 들어간 기종은 없느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가 우리 도장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도장에서 도망칠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차이를 읽지 못했습니다. 겁먹은 참새들의 소란이라고 코웃음만 쳤죠. 그리고 그 서류 더미 맨 밑에 얇은 첩보 보고서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13년째 독자 엔진 개발 지속 정황. 누적 투입 예산 1,531억 원 추정. 13년 1,531억.
저는 그 숫자를 3초쯤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읽지도 않고 결제한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겉장에 연필로 이렇게 갈겼으면서요. 참고, 조치부려. 여러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네 글자였습니다. 조치부려. 그 네 글자가 1년 뒤 새벽 2시 47분에 전화가 되어 돌아올 줄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40분. 백악관 상황실 앞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보통 비상소집이면 복도부터 시끄럽습니다. 구두 소리, 전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문 앞에 선 해병 경비병의 턱까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뜻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다들 이미 뭔가를 받고 그것이 말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탁자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보라인, 백악관 참모들. 구석 자리에서는 젊은 분석관 하나가 노트북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그것이 떠 있었습니다. 은빛 엔진이었습니다. 무대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터보팬. 그 옆에 육중하게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엔진. 스크린 하단에는 숫자 2개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5,500점, 그리고 1,400점. 자리에 앉으며 저는 브리핑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숫자가 설마 관람백수는 아닐 테고 추력 5,500파운드급 터보팬입니다. 무인 전투기용이죠. 옆에 것은 1,400마력급 터보프롭, 정찰 무인기용입니다. 한국이 몇 시간 전 국민들 앞에서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실물이 아니라 모형이겠죠. 9달 전 전시회 때도 모형을 세워놨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엔진의 측면부를 잡은 고해상도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9년 경력의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펜블레이드 뿌리 쪽의 미세한 가공 자국, 배관 연결부에 남은 조립 공구의 흔적, 볼트 머리마다 그어진 토크 확인선, 그리고 케이스 표면에 어린 열 처리를 거친 금속 특유의 그 깊고 무거운 광택. 여러분, 모형은 저런 상처가 없습니다. 모형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매끈해요. 상처는 진짜에게만 생깁니다. 공장에서, 사람의 손에서, 수백 번의 조립과 분해에서요. 저 은빛 껍질 안쪽에는 분명히 불이 지나간 자리가 있었습니다.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른손이 양복 안주머니로 올라갔습니다. 도장을 쥐었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차가운 금속을 쥔 제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쪽에서 누군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조용한 방에서는 천둥 같았던 한마디. 잠깐, 코어까지 국산이라고? 정보 담당자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어, 고압 압축기, 연소기, 심장부 3가지 전부입니다. 13년 걸렸답니다. 우리가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벗었고 누군가는 등받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크린 속 은빛 금속을 노려보면서 결제한 맨 밑에 깔아뒀던 그 얇은 보고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조치부려. 제 연필 글씨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늦게 도착한 남자 하나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힐끗 보더니 이 무거운 방 안에서 유일하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난리가 고작 저 고철 덩어리 때문입니까? NSC의 휘테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자 여러분이 앞으로 마음껏 미워하셔도 좋을 남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한국을 조롱했는지, 그 조롱이 어떻게 한마디씩 그의 목을 조여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던 카드들이 어떻게 한 장씩 죽어나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휘테커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남자를 알아야 그날 밤의 공기를 아실 수 있으니까요. 휘테커는 NSC에서 군수와 방산 라인을 쥔 선임 보좌관이었습니다. 국방부와 방산업계를 오가며 25년을 살아온 남자였죠. 워싱턴에는 그에 대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휘테커가 들어오면 토론이 끝난다. 그는 회의실 문을 노크해 본 적이 없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가 틀렸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넥타이 핀이 전투기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만지작거리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늘은 아무나 나는 곳이 아니야.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서 나간 보좌진만 3명이었습니다. 이유는 다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 한번 토를 달았다는 것. 그 남자가 지금 코트도 벗지 않은 채 회의 탁자의 상석 옆자리에 털썩 앉은 겁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자, 누가 30초 안에 요약해봐. 왜 내가 새벽에 침대에서 끌려 나왔는지. 구석에 있던 젊은 분석관이 노트북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까부터 화면에 콜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었죠. NSC 파견 분석관 레이철입니다. 한국이 공개한 엔진은 모형이 아니라 실물로 판단되며 심장부 핵심 부품이 이름이 뭐라고? 아니, 됐고. 휘테커가 손바닥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몇 년 차지? 4년 차입니다. 4년.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넥타이가 자네보다 이 방에 오래 다녔어. 앉아. 어른들 먼저 얘기하지. 방 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레이철은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덮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덮지 않은 그 손을요. 휘테커가 스크린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한국이 엔진을 만들었다. 그 조립 공장이. 정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초기 분석으로는 실물 가능성이. 실물 같은 소리. 휘테커가 말을 또 잘랐습니다. 내가 방산 바닥에서 25년이야. 한국. 걔들은 우리가 설계도를 쥐어주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제일 싸게 만들어내는 애들이지. 거기까지야. 배도 그렇게 배웠고, 차도 그렇게 배웠고, 반도체도 장비는 다 수입이잖아. 근데 엔진은 어른들의 물건이야. 그는 스크린 속 은빛 터보팬을 잠시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금 하나는 잘했네. 트로피 가게에 맡겼나.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휘테커의 말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천박했지만 내용은 제 29년의 상식과 정확히 같았거든요. 다만 이상하게 아까 확대 사진에서 본 볼트 머리의 토크 확인선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상처는 진짜에게만 생긴다. 제 안에 어떤 목소리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때 상석의 콜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콜먼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안보 라인의 최고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도 방이 조용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보좌관, 새벽에 우리를 다 깨운 게 트로피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겠지. 분석관, 계속하세요. 끝까지 듣겠습니다. 레이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펜블레이드 고정부의 가공 흔적과 볼트 토크 확인선. 전시용 모형에는 절대 넣지 않는 공정입니다. 둘째, 배관 연결부의 마모. 최소 수십 회 이상 조립과 분해를 반복한 흔적입니다. 셋째, 이게 결정적인데요. 화면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왼쪽에는 9달 전 전시회의 모형 사진. 오른쪽에는 몇 시간 전 공개된 실물 사진. 흡기구 설계가 다릅니다. 보조 배관 위치도 바뀌었고요. 9달 사이에 형상이 개량된 겁니다. 여러분, 장식품은 개량하지 않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받은 물건만 개량됩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식품은 진화하지 않죠. 진화는 살아있는 것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국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코어, 고압 압축기, 연소기. 엔진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부 3곳을 전부 자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기간 13년. 투입 예산 1,531억 원. 13년.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13년입니다. 우리가 지켜보지 않는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요. 휘테커가 의자를 삐걱이며 몸을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반쯤 걷혔습니다. 하지만 남은 반쪽은 여전히 조롱이었죠. 좋아. 100번 양보해서 진짜라고 치자고. 그래서 무인기 엔진 2개 만든 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축하 파티라도 열어줘. 그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그 소리에 맞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해.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카드 전부 꺼내. 부품 통제, 가격, 공급망.
셋 다 테이블에 올려. 일주일 안에 서울이 백기 들게 만들자고. 어차피 걔들 최신 전투기 심장도 우리 거잖아? 그리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정확히 저를요. 미스터 노, 당신 도장 녹 쓸지 않았는지 확인할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9년짜리 반사신경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날 밤 제 안주머니 속 도장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마치 쇳덩이가 제 갈비뼈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방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꺼내려던 그 카드들이 이미 전부 시체라는 걸. 카드가 한 장씩 뒤집힐 때마다 이 왕국의 벽이 한 장씩 무너지리라는 걸요. 첫 번째 카드가 죽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6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국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 검토가 열렸습니다. 백악관 회의의 후속이었죠. 제가 주재했고 국방부 실무진과 레이철이 배석했고 화상 화면에는 한 남자가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셜. 우리 엔진 업계를 대변하는 인사였습니다. 휘테커와는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는 걸 워싱턴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첫 번째 카드. 부품과 기술의 통제. 여러분께 저희 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검토를 의식처럼 치릅니다. 통제 품목 대장을 펼치고 대상 무기의 부품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미국산 품목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하죠. 그 표시 하나하나가 나중에 도장이 됩니다. 29년 동안 수천 번을 반복한 의식입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터빈 코어. 레이철이 답했습니다. 국산입니다. 고압 압축기. 국산입니다. 연소기. 국산입니다. 연료 제어 개통. 국산 추정입니다. 협력업체 명단까지 확인됐습니다. 저는 대장을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손끝이 점점 느려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고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도장은 미국산 부품 위에만 찍힙니다. 그게 이 카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에는 목이 잠겼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도장 찍을 자리가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쪽 대령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대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제 종교였고 그 종교가 방금 제게 사형 선고문을 읽어준 겁니다. 레이철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재입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시험 설비, 그리고 손바닥만 한 금속 시편들. 엔진 심장부에 들어가는 초내열 합금. 이것도 자체 개발 정황이 확인됩니다. 시편 시험만 수천 시간을 돌린 흔적이 있고요. 심의관님, 몇 해 전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한국 스스로 자국 소재 산업을 불모지라고 불렀던. 기억하다마다요.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었던 보고서였습니다. 그 형광 노란색이 제 확신의 색깔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화면 속 시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모지에서 누군가 13년 동안 맨손으로 우물을 팠다고요. 명치가 뻐근해졌습니다. 저는 탁자 밑에서 주먹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 넘어가죠.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가격. 이 카드의 원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물건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엔진 본체만이 아닙니다. 정비 단가, 부품 단가, 기술 지원료. 우리가 올리면 그들은 냅니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세워둘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끼리는 이걸 점잖게 장기 파트너십이라고 불렀습니다. 솔직한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요. 레이철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자체 개발국에는 가격 카드가 통하지 않습니다.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3년 전에 이미 계산을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엔진을 비싸게 사는 인생과 내 엔진을 만드는 인생. 그들은 후자를 골랐고 1531억은 그 선택의 첫 할부금이었을 뿐입니다. 정황상 뒤에는 훨씬 큰 예산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방부 대령이 말했습니다. 값을 올려서 굴복시킬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중이라는 거군. 예. 두 번째 카드도 사망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상화면 속마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보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유럽 고객 두 곳이 오늘 새벽 계약 보류를 통보해 왔습니다. 차기 무인기 사업 엔진 건입니다. 보류 사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안 검토. 딱 네 글자였습니다. 그가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 대안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우리 영업 지도에서 17개 나라에 노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초록불이던 나라들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유난히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휘테커였습니다. 언제부터 접속해 있었는지 그는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셜, 진정해. 자네 회사는 내가 지켜. 늘 그랬듯이 말이야. 늘 그랬듯이. 저는 그 5글자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이 5글자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정보 라인. 휘테커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13년이라며. 13년 동안 자네들은 뭘 했나? 월급 받고 낮잠 잤어? 어떻게 한 나라가 엔진을 통째로 만드는 걸 아무도 몰라. 보고는 있었습니다. 레이철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첩보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한국 13년째 독자 엔진 개발 지속, 결제 라인에서 멈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결제한 맨 아래 연필 글씨, 조치 불효. 그 서류가 지금 어느 캐비닛에서 저를 비웃고 있을 겁니다. 레이철은 그게 누구의 결제함이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모를 리 없는데도요. 그 침묵이 고마웠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됐고. 휘테커가 말을 돌렸습니다. 카드 2장이 종이 쪼가리가 됐다 이거지. 상관없어. 우리한텐 3번째가 있잖아. 진짜 카드. 여러분,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그 3번째 카드를 회의 탁자에 올린 손은 휘테커의 손이 아니라 제 손이었습니다.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카드. 저는 그 카드의 이름을 서류철 표지에 직접 적어 넣었습니다. 공급망. 그리고 그 카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우리 뒤통수 돌아왔는지. 지금부터가 그날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후 검토가 다시 열렸을 때 저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공급망 카드입니다. 설명은 짧게 하죠. 무기는 사오는 날보다 고쳐 쓰는 날이 많습니다. 엔진은 특히 그렇습니다. 정비, 수리, 부품. 이 3가지를 우리가 쥐고 있는 한 상대의 하늘은 우리 달력에 맞춰 뜨고 집니다. 부품 하나를 석 달 늦게 보내면 전투기 한 편대가 석 달 동안 경납고에서 잡니다. 저는 저 자신의 목소리에서 낯익은 냉기를 느꼈습니다. 29년짜리 냉기였죠. 이 카드를 설명할 때마다 저는 늘 이 온도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KF-21, 심장은 지의 F414점, 후속 지원 일정을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레이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애는 화면을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카드는 상대를 베기 전에 우리 손목을 뱁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첫째, 한국은 13년 동안 엔진만 만든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협력업체 340여 곳, 소재, 정밀 가공, 시험 설비까지 계단식으로 깔았습니다. 정비 기술 내재화율도 매년 오르고 있고요. 협박은 도망칠 문이 없는 상대에게 통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3년 동안 바로 그 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둘째, 지금 저 나라 여론입니다. 실물 공개 이후 국산 엔진 관련 예산 지지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F414를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국산화에 반대하던 목소리까지 전부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그들의 개발 명분에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공짜로요. 그리고 3번째 자료가 떴을 때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셋째, 이게 오늘 보고의 핵심입니다. 화면에는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작년 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는 선. 작년 그리펜 거부 이후 각국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산 부품 미포함 구성문에 이전 대비 3배. 엔진 공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도입 조건에 명시한 나라. 확인된 것만 9곳. 그리고 몇몇 나라의 국방 문서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엔진 주권. 여러분, 이 단어는 작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봤습니다. 피하지 않고 똑바로요. 심의관님, 작년에 그 거부 도장이 한국 엔진의 최고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공짜 광고를 집행한 겁니다. 미국산 심장은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시장에 걸어 들어온 첫 번째 사업자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소리가 멀어진다고 하죠. 저는 그 순간 그걸 겪었습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해졌습니다. 제 귀에 남은 건 딱 하나. 작년 봄 그날 도장이 서류를 내리찍던 그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쿵. 저는 그 소리가 좋다고 했었죠. 그 소리가 부메랑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였다는 걸 저는 1년이 지나서야 들은 겁니다. 231번. 제가 닫은 하늘이 231개. 저는 그게 왕국의 연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기의 진짜 제목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기록. 말도 안 되는 소리. 스피커가 터질 듯 울렸습니다. 퀴테커였습니다. 광고? 지금 우리 통제 시스템이 남 좋은 일 했다는 거야? 4년차 분석관 나부랭이가 어디서 그런 건방진 결론을. 보좌관. 콜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낮고 느리고 그래서 더 무서운 목소리였죠. 결론이 건방진 게 아니라 현실이 건방진 겁니다. 계속하세요, 분석관. 휘테커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지에 몰린 오만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오만으로 도망칠 뿐이죠. 몇 초 뒤, 그가 내놓은 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좋아. 그럼 본보기를 보이지.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KF-21 말이야. F-414 후속 지원, 전면 재검토해. 부품 일정 싹 다 보류시켜. 목줄이 뭔지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자고. 한 번 세게 조이면 서울은 사흘 안에 전화할걸. 살려달라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동맹이니까 그러는 거야, 대령. 휘테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동맹이니까 버릇을 가르쳐야지. 지금 안 가르치면 15년 뒤엔 우리가 배우게 될 테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방금 자기 입으로 진실을 말했다는 걸요. 두려운 겁니다. 이 남자는 지금 25년 인생 처음으로 두려운 겁니다. 조롱은 확신의 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비명이었던 거죠. 레이첼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시나리오 이미 돌려봤습니다. F-414 지원을 보류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첫째, 한국의 국산 엔진 예산이 즉시 증액됩니다. 우리가 명분을 헌납하니까요. 둘째, 오늘 아침 노란불이 켜진 17개 나라가 빨간불로 바뀝니다. 미국은 동맹에게도 방아쇠를 당긴다는 실증 사례가 되니까요. 셋째, 우리 업계 매출과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마셜님, 맞습니까? 화면 속 마셜은 대답 대신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넷째, 의회가 움직입니다. 동맹국 상대 공급 중단은 청문회 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의 목이 아니라 우리 손목을 자릅니다. 휘테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내뱉듯 말했죠. 다들 겁쟁이가 됐군. 이 방에 미국인이 나 하나야? 뚝. 접속이 끊겼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봤습니다. 3장의 카드가 전부 탁자 위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전부 시체였습니다. 6시간 전만 해도 3개를 무릎 꿇리던 카드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서류철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레이첼이 공개 행사 영상을 다시 띄우더니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무대 위, 은빛 엔진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이 크게 잡혔습니다. 개발 총괄입니다. 그런데 심의관님, 그 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개발 총괄, 강윤재 박사.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두운 서랍 속에서 이자를 불리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강윤재, 저는 그 이름을 압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이름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탁자 위에 유리컵을 잡으려다 그만뒀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레이첼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13년 전 겨울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워싱턴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국무부의 작은 회의실, 탁자 건너편에 5명의 한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서류에 적혀 있었죠. 항공엔진 기술협력 및 면허 생산 확대 협의. 쉽게 말해 엔진 만드는 법을 조금만 나눠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두꺼운 제안서, 단계별 계획, 자기들이 감당하겠다는 비용 분담안까지. 서류 귀퉁이가 손때로 부드럽게 달아 있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고 고친 흔적이었죠. 저는 그 제안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회의 내내 손목시계를 2번 받고 문서 대신 창밖에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엔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그 그릇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아닐 거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조립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역할 분담이니까요. 5명 중 4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젊은 축에 속하던 한 사람은 주먹을 쥐는 게 보였죠. 그런데 가운데 앉아있던 남자, 그 사람만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안서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저에게 목례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럼 저희 손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으니까요. 5사람이 회의실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우리 쪽 젊은 직원이 킥킥거렸습니다. 그러지 얘기하실 때 저 사람들 표정 보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남아있던 명함들을 쓸어 모아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손목 스냅 한 번으로요. 명함이 서랍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다시 연 적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5사람이 눈발속을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3초쯤 보다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5명은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심의관님, 레이첼의 목소리가 저를 현재로 끌어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영상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강윤재 박사에게 기자가 소감을 묻고 있었죠. 그가 마이크 앞에서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3년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된다고 말하는 대신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빛 엔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만듭니다. 여러분, 13년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5명은 서울로 돌아가서 며칠 분을 사귀다가 결국 포기했을 거라고. 불모지에서 우물을 파는 것보다 우리 수도꼭지 앞에 줄을 서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게 제가 아는 세계의 물리 법칙이었습니다. 현실은요. 그 5명 중 1명이 13년 뒤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릇이 아니라고 했던 나라의 심장을 2손으로 들어 올린 채로요. 그리고 그 13년의 첫날은 아마도 제 회의실 문이 닫히던 바로 그 겨울날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책상 맨 아래 서랍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죠. 13년 만에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 아래에서 제가 던져 넣은 그 각도 그대로요. 저는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잉크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이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윤재. 그리고 그 아래 직함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선임연구원. 팀장도 부장도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13년 전에 그는 그저 선임연구원이었던 겁니다.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 남의 나라 회의실에서 그릇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눈길을 걸어 돌아가서 13년을 쌓아 올려 총괄이 된 겁니다. 저는 명함을 든 채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죠. 방은 따뜻한데 손끝은 계속 시렸습니다. 13년 전 그 사람들이 걸어 들어갔던 눈발이 이제야 제 손에 닿은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제 죄책감이 바닥에 닿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진짜 파도가 몰려왔거든요. 전문.
또 전문. 통신실 당직자가 제 방문을 두드린 건 아침 7시 20분이었습니다. 손에 든 전문이 3통이었습니다. 심의관님, 밤사이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같은 주제라서 묶어왔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한 대사 관발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당국은 차기 무인 전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측 엔진 개발 로드맵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함. 두 번째, 중동이었습니다. 당국은 도입 예정 기종에 대해 미국산 부품이 포함되지 않는 구성의 가능 여부를 문의함. 세 번째,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당국은 한국과의 항공엔진 분야 협력협의 개시 사실을 통보함. 세 통의 발신지는 3개의 대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사실 하나였습니다. 미국 없이 하늘을 나는 방법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대놓고요. 저는 전문 3장을 나란히 책상에 놓고 내려다봤습니다. 29년 동안 제 책상에 오는 전문은 딱 2종류였습니다. 승인해달라는 부탁, 그리고 승인해줘서 고맙다는 인사. 그런데 이제 3번째 종류가 태어난 겁니다. 당신들 없이 사는 법을 알아보는 중이라는 통보.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소문이 건물을 타고 번진 거죠. 레이첼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의 연차를 묻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확인된 한국 측 로드맵 전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 엔진 2종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화면에 계단 그림이 떴습니다. 맨 아래 칸에 5,500파운드급 터보팬과 1,400마력급 터보프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15년 뒤를 시한으로 차세대 유인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3조 원대. 국방부처 혼자가 아니라 산업부처, 우주항공부처까지 3곳이 함께 미는 범정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목표 스펙이. 레이첼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애가 일부러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장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침묵이었죠. F414와 같은 크기에 출력은 10에서 15% 높게. 이게 공식 목표입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화상화면 속 마셜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가 허공에 네모를 그렸습니다. 기체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F414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엔진을 뽑아내고 자기들 심장을 그대로 밀어넣겠다는 겁니다. 나사 하나 안 바꾸고요. 신규 시장이 아니라 교체 시장까지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회사 매출의 절반이 그 교체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콜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인기 엔진 2개는 몸풀기였습니다. 레이첼이 답했습니다. 진짜 관역은 우리 F414가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탁자에 내려놨고 누군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어제 새벽만 해도 고철이니 트로피니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펜을 쥐고 미친 듯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휘테커였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방법이 왜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재 리스트에 올려. 한국을 기술 유출 혐의든 규정 위반이든 뭐든 갖다 붙여. 혐의는 만들면 돼. 15년. 웃기지 마. 리스트에 한번 올라가면 5년은 발이 묶여. 그 사이에 숨통을. 보좌관. 콜먼의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콜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방금 발언은 회의록에서 빼드리겠습니다. 당신 경력을 위해서 혐의를 만든다는 말이 기록에 남으면 15년 뒤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당신이 청문회장에 앉게 될 테니까. 콜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입에서 만든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기록에 남깁니다. 앉으세요. 휘테커는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좌우를 둘러봤습니다. 지원군을 찾는 눈이었죠. 어제까지 그의 농담에 웃어주던 사람들이 오늘은 전부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면 속 마셜조차 시선을 피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지켜준다던 그 마셜이요. 그가 코트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콜먼이 그 문을 잠깐 보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스터 노.
예, 종합평가 보고서를 당신 이름으로 내십시오. 우리 손에 남은 패가 뭔지, 없다면 없다고. 그것도 당신 이름으로. 대통령 일일 보고에 올라갈 문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반사신경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무게를 알고 끄덕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의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을 쳤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엔진 대응 옵션 평가. 그리고 그 제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는 13년 묵은 명함이 있었고, 캐비니 뒷칸에는 231건짜리 연대기가 있었고, 제 안주머니에는 29년짜리 도장이 있었습니다. 제 왕국의 전 재산이었죠. 몇 시간 뒤, 저는 그 제목에서 두 글자를 제 손으로 지우게 됩니다. 대응이라는 두 글자를요. 그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보고서가 서울의 어느 전시장으로 저를 데려가게 되는지, 마지막 이야기에서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모니터에는 제목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엔진 대응 옵션 평가. 저는 밤새 그 문서를 채웠습니다. 부품 통제 카드 사망, 가격 카드 사망, 공급망 카드 자해, 제재 조작 논해. 한 문단을 쓸 때마다 제 29년이 한 겹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문서의 맨 위로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두 글자를 지웠습니다. 대응. 그 자리에 다른 두 글자를 쳐넣었습니다. 협력. 대한민국 항공엔진 협력 옵션 평가.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죠. 글자 두 개를 바꿨을 뿐인데 문서 전체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읽혔습니다. 아니, 다른 시대의 이야기처럼요. 목줄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문서. 그 첫 문장을 하필이면 미스터 노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세 줄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엔진 개발을 저지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저지를 시도할 경우 모든 비용은 우리가 치른다. 셋째, 권고한다. 견제가 아니라 협력 채널을 확보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이 13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라. 다음 날 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낭독됐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문서를 남이 읽는 걸 듣는 기분은 법정에서 제 판결문을 듣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 읽힐 때까지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고철인이 트로피니 하던 그 방에서요. 콜먼이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침묵. 그런데 그 침묵을 뚫고 뒷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요. 휘테커였습니다. 그는 그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상이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이 언론에 새어나간 뒤로 그의 이름 주변이 시끄럽다는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미스터 노, 당신 29년이 고작 이거요? 백기.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기가 아니라 측량입니다. 보좌관. 저는 29년 동안 벽의 높이를 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 벽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넘은 겁니다. 넘어간 벽 앞에서 문을 잠그는 건 안에 남은 우리를 가두는 일밖에 안 됩니다. 휘테커가 뭐라 반박하려는 순간 콜먼이 서류철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보좌관. NSC 군수라인 검토 서명란이 비어 있습니다. 서명하시죠. 아니면 반대 의견서를 당신 이름으로 첨부하시든가. 물론 그 의견서는 보고서와 함께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휘테커가 펜을 집었습니다. 전투기 모양 넥타이핀이 형광등 아래에서 번쩍였습니다. 그의 손이 서명란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움직였습니다. 사각, 사각. 자기 입으로 고철이라 불렀던 물건 앞에 무릎 꿇는 문서에 자기 손으로 이름을 적은 겁니다. 그는 펜을 던지듯 내려놓고 일어서며 내뱉었습니다. 착각들 하지 마. 이건 항복이 아니라 전술적 후퇴야. 두고 봐. 걔들은 지상시험도 못 넘길 테니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서고 관리 직책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도장도 서명란도 없는 방으로요. 반성했다는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대에서 내려갈 뿐이죠. 콜먼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방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목록에 나라 이름이 올라간 건 처음입니다. 기록해 두세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미스터 노, 협력 채널의 첫 접촉, 당신이 가십시오. 서울로. 제가요? 저는 이 사태의 가장 책임이. 그래서 당신입니다. 콜먼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목줄을 쥐던 손이 악수를 청해야 상대가 진심을 믿습니다. 다른 손은 안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여권과 서류 사이에 저는 물건 하나를 챙겨 넣었습니다. 13년 동안 책상 맨 아래 서랍에 갇혀 있던 바래고 낡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서울의 전시장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공식 일정보다 2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심의관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엔진쟁이로 그 물건을 먼저 보고 싶었거든요. 은빛 터보팬은 무대 중앙에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작았고 그래서 더 놀라웠습니다. 5,500파운드의 힘이 이 한 덩어리에 감겨 있다는 게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보니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옆자리에 1,400마력 터보프롭은 묵직하게 웅크린 짐승 같았죠. 금속 표면에는 그 깊고 무거운 광택이 있었습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만 생기는 그 광택이요. 제 옆에는 백발의 한국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엔진을 올려다보다가 옆에 손주에게 뭐라고 말하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통역이 조용히 옮겨줬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됐구나.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노인의 눈물 앞에서 저는 이 심장을 막으려고 카드를 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토머스 심의관님이시죠.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서리가 앉았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눈 내리던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제안서를 가방에 넣으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강윤재 박사님, 저는 준비해 온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국무부가 다듬어준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그 앞에 선의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 안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명함 한 장. 이걸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13년 늦었습니다. 강 박사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선임연구원 강윤재. 젊은 날의 자기 이름을요.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함을 받아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버렸어야 마땅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교관들이 말리던 그 인사를요. 박사님, 13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한국은 그릇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 취소하러 왔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용광로였습니다. 그릇은 부어주는 걸 봤지만 용광로는 자기 안에서 쇳물을 끓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시장의 소음이 아주 멀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강 박사가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심의관님, 사실은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때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은빛 엔진을 돌아봤습니다. 그날 만약 심의관님이 문을 반쯤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문틈에 기대서 13년을 보냈을 겁니다. 기술 몇 개를 얻어오고 도면 몇 장을 빌려오면서요. 그런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릇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포기하고 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엔진은 그 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 거절이 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명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그날의 거절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13년 동안 그날의 거절을 연료로 살았던 겁니다. 같은 하루가 한쪽에는 지워진 오후였고 한쪽에는 시작의 날이었던 거죠. 돌아가는 눈길에서 저는 딱 하나만 결심했습니다. 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남의 회의실에서 우리 하늘의 허락을 구하지 말자.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가 저를 전시장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 그가 그중 한 이름 앞에 멈췄습니다. 제 첫 팀장님입니다. 13년 전 워싱턴에 함께 갔던 5명 중 한 분이시죠.
그릇이 아니라는 말을 저와 같이 들으셨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윤재야, 우리 대회 못 끝내도 괜찮다. 시작만 해놓자.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니까. 강 박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CJ 엔진이 처음 도는 걸 영상으로는 보셨는데 이 무대는 끝내 못 보셨습니다. 공개 행사 날 아침에 저는 이명패부터 닦았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읽을 수 없는 글자였지만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언어에서 그 이름의 뜻은 같을 테니까요. 끝을 못 볼 걸 알면서 시작한 사람. 박사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목표가 우리 F414의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15년 뒤 같은 크기의 더 큰 출력.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심의관님, 우리는 누구를 이기려고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지지 않으려고 걷는 겁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이기려는 사람은 상대를 보지만 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 발밑을 보니까요. 우리는 13년 동안 발밑만 봤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29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제 앞에서 먼저 내밀어야 했던 그 손을 처음으로 제가 먼저 내밀었습니다. 강 박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엔진을 만든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목줄의 시대는 회의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 악수에서 끝났다는 걸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캐비닛 맨 위 칸에서 그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231건의 거부 기록. 제가 왕국의 연대기라고 부르던 물건이죠. 저는 마지막 장을 넘기고 빈 페이지에 만년필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232번째 기록은 없다. 이제 세계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29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그 차가운 쇳덩이를요. 저는 그것을 서류철 위에 올려놓고 캐비닛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9년 동안 믿었습니다. 하늘은 허락하는 자의 것이라고, 도장을 쥔 손이 세계의 고도를 정한다고. 그런데 한 나라가 그 믿음을 조용히 13년에 걸쳐 부숴버렸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요. 이제 저는 다르게 믿습니다. 남의 허락으로 나는 하늘은 끝까지 남의 하늘입니다. 견디고 준비한 나라만이 자기 이름이 적힌 하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첫 페이지에는 반드시 끝을 못 볼 걸 알면서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눈길을 걸어 돌아가던 5사람의 뒷모습을 저는 이제야 제대로 봅니다. 그건 쫓겨나는 사람들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활주로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등이었습니다. 13년짜리 활주로요. 그 활주로의 끝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바퀴를 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심의관 토머스가 백악관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3년의 어둠을 견디고 자기 심장으로 하늘에 오른 대한민국. 이 자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견디는 나라가 결국 하늘을 갖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